중년의 어른이 식사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 봐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상황이죠. 서둘러 119에 연락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간단한 검사 후 심혈관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라 그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병원에는 없었고 의사에게 응급콜을 하여 부른다고 해도 3시간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3시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몇 번씩 하고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쳐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대 정원 증언에 대한 결과가 우리 현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제가 한번 이야기로 풀어본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상황을 극단적으로 상상하면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가 과거에는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이제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대 정원 현재 3,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한순간에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 의대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 즐거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해야 할 만큼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전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의 명예도 뺏고 돈벌이에만 혈안된 집단 취급한다면 어떤 의사가 과연 주말에 심야 시간에 응급한 환자를 보기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의사들도 가족이 있고 한 인간입니다. 주말에 쉬고 싶고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고 그리고 야간 시간에는 저녁 먹고 쉬고 자기 여가활동, 취미활동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뇌졸중이 의사가 병원에 있는 시간, 낮 시간만 골라서 오나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병입니다. 의사 수가 많아지면 주말에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나나요? 그리고 의사 수가 많아지면 심야에 근무할 수 있는 의사 수도 늘어나나요? 아무 상관관계 없습니다. 의사 수 많아진다고 해도 주말에 놀 의사들은 놀고 저녁에 진료 안 볼 의사들은 진료 안 볼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필수 의료 인력과 연결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명예와 그런 야간에 근무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본질에 접근하여 고민하여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그 수술실 CCTV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수술실 CCTV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부터 있었고 법제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사실 CCTV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법으로 의무화해서 반드시 설치하고 녹화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르다면 제 얘기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어떤 의사가 명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의사가 명의일까요? 물론 환자를 잘 낫게 하는 의사겠죠. 수술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 즉 외과 의사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외과 의사가 어떤 의사가 명의일까요? 당연히 외과에서 수술을 잘해서 환자가 암 치료를 된다든가 어떤 외상을 입었을 때 그 환자를 살려내는 것이 후유증 없이 또 살려내고 잘 지내게 하는 것이 명의일 것입니다. 그럼 수술을 예로 들어 한번 개복 수술을 했을 때 모든 인간이 CT 사진을 찍고 MRI 사진을 찍어서 예측한 계획대로 개복을 했을 때 동일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매뉴얼대로 펼쳐지면 사실 수술이 그렇게 힘든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다 훌륭한 의사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몸은 언제나 변수로 가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험 많은 의사는 슬기롭게 대처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매뉴얼 밖의 상황을 대처하지 못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개복을 했는데 환자가 혈압이 상승하고 갑자기 정맥이 터져서 피가 콜콜 넘칠 때 경험 많은 의사는 대처해서 환자를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의사라면 그 환자 살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수술실 CCTV는 어떤 의사들을 양산하게 만들까요? 저는
매뉴얼대로만 하는 의사를 양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의사들은 절대 소송에 휩쓸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오롯이 의사가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CCTV는 고스란히 그것을 녹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펼치겠습니까? 한번 생각 잘 해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의사가 나서서 매뉴얼 밖에 진료를 펼치며 환자를 살리려 할지 저는 과연 의문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CCTV 법제와 의무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효과가 있으면 그 부작용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상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수술실에 CCTV를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환자의 미래를 위해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만 보고 판단하면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늘 팩트만 따지고 산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팩트만 체크하다가. 여러분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진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하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보다 살기 좋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영역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요즘 좋은 이런 개인 매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이런 제 채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또 다른 생각들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저와 함께 또 토론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